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저희 아이는 한국인 엄마와 일본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만 쭉 자랐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이에요. 오늘은 초등학생 아이가 한국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누카입니다. 딸아이와 함께 한국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멋모르고 그냥 따라다녔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5년 가까이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 때문이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주 어릴 때랑 지금은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의외로 음식도 아니고 거리 풍경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얼굴에 다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으면 좋은 티가 나고 별로면 별로인 게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하네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구나 하고 느껴진대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겉으로는 다들 친절한데 속마음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레넘이라는 말 아세요? 일본어 발음으로는 후레네미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아이한테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친 말인데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적대감을 가진 관계를 뜻한대요. 이 말이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SNS에서 차단을 하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국식 소통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적어도 헷갈리지는 않으니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국 사람들의 직구 발언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그 투명함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설면에서도 놀라운 게 많았어요. 일단 교통비가 너무 저렴하고 버스 정류장 시설이 정말 짱이었거든요. 특히 부산은 초등학생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과 버스를 다 공짜로 탈 수 있어요. 덕분에 버스를 정말 원 없이 타고 다녔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본처럼 차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곳은 버스로 다 갈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네이버 맵만 열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 버스가 정차하는지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지붕이랑 의자가 있는 것도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 게 있었는데 정류장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였어요. 저도 처음에 뭔 줄 몰랐는데 버스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환승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계더라고요. 게다가 겨울엔 의자가 따끈따끈해지고 여름엔 바람이 나오는 최신식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인도 위로 당당히 지나가는 오토바이에는 아이도 기겁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인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아이가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아서 외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국은 빨갛지 않은 음식도 매운 경우가 많아서요. 처음부터 빨간색이면 각오를 하거나 피해갈 텐데 햄버거를 시켰는데 은은하게 매운맛 소스가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같은 햄버거를 드신 저희 부모님은 하나도 안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운맛의 기준 자체가 좀 다른가 싶었습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맵싸한 맛이 나거나
레스토랑에 가서 토마토 파스타를 시켰는데 저도 먹기 힘들 정도로 매운 파스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키기 전에 맵냐고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토마토 파스타가 설마 맵겠어? 하고 방심했던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가게에 갔을 때는 점원분이 매운 소스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먹을 거면 빼드릴까요? 하고 주문할 때 미리 확인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나중에 엄마 거기 점원 언니 진짜 친절했어 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아이에게는 큰 안심과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식 메뉴를 고를 때는 매운맛이 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가 되게 웃었던 에피소드인데요. 부산 서면의 삼정타워라는 곳에 갔는데 오픈이 11시더라고요. 아직 오픈 10분 전이라서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입구 문을 한 번씩 다 당겨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커다랗게 문 당기지 마세요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잡아당겼으면 안내문까지 만들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한 번씩 와서 잡아당기는 거 보고 또 온다, 또 당긴다, 그냥 간다 하면서 몇 명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내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의 그 적극성이 아이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나 봅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도 있었는데요. 허심청이라는 온천에 갔는데 그 안에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참 놀다가 피곤해서 쉬고 있으니까 어떤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와 그라노 삐진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놀다가 지친 아이 얼굴이 시무룩하게 보였는지 엄마랑 싸우고 삐진 줄 아셨나 봐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불쑥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걱정해서 말을 걸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물가 부분에서는 아이가 좀 혼란스러워 했어요. 백화점 지하에서 회전초밥 5접시를 먹었는데 25,000원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비싸다고 깜짝 놀라다가도 지하철 자판기 커피가 400원인 걸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대 연주엔 그러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음료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커피나 탄산음료 외에는 차 메뉴가 없어서 아이가 좀 불편해했어요. 아이가 탄산을 안 마셔서 일본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때 우롱차나 소캔비차 같은 차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콜라나 커피 위주라서 마실 음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맥도날드에 우유가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인이라면 다들 겪어왔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인데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일본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먹어하라. 먹어랑 하라스먼트를 합친 말인데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자꾸 음식을 권하는 이런 한국의 먹어라 문화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한국에 올 때마다 이걸 제대로 경험하는데요. 한국 할머니들한테는 끼니를 건너뛰는 건 거의 죄악이나 다름없잖아요. 아이가 이미 배불리 먹고 있는데도 자꾸만 이거 더 먹어라 반찬 올려줄게 하시면서 숟가락 위에 음식을 자꾸자꾸 쌓아주십니다. 아이는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끝까지 먹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또 딸기랑 귤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싫지는 않았나 봐요. 또 할머니한테 먹어 하라 당했어 하면서 귤을 까먹더라고요. 먹어 하라에도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아이가 느꼈던 거겠죠. 이렇게 저희 아이의 눈에 비친 한국은 최신식이고 편리하면서도 맵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아이의 반응을 옆에서 보니까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보이는 게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한 건 한국의 커피였는데요. 한국의 카페 문화와 커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영도에 있는 모모스 커피라는 곳에 갔는데 그냥 막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매장이 너무 크고 세련돼서 여기가 내가 알던 영도가 맞나 싶었어요. 커피 맛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를 시켰거든요. 밑에 깔린 녹색 액체가 시럽인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올리브 오일이지 뭐예요. 치즈케이크에 올리브 오일이라니, 아니 무슨 이런 또라이 같은 조합이 다 있지 하면서 한 입 먹었는데 정말 어이가 털릴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도 자꾸 그 케이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다음 날은 온천장에 있는 본점에도 찾아갔습니다. 본점은 영도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색적인 분위기라서 카페라기보다는 어떤 관광지에 들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산의 모모스 커피, 이번 한국행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느낀 건 제가 일본 시골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과 반성이었어요. 일본은 정말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편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느낌입니다. 한국은 제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너무나 화려하고 편리하게 발전해 있었어요. 이번 한국행은 아이의 눈을 통해서 좁아져 있던 저의 시야를 넓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국을 바라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국에 갈 때마다 이번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두근거리면서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카의 일본 노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